제19회 조남철국수배 전국 청소년부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입단 지망생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조남철 국수배가 올해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참가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 만큼 또 참가하는 학생들의 우승에 대한 열망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조남철 국수배 대회 정보부터 보내드립니다. 제19회 조남철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 바둑협회, 전라북도 바둑협회,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합니다. 네, 대회 부문은 전국 청소년부, 전국 초등최강부 등 총 16개 부문이 진행이 됐고요. 대회 일자는 2022년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회는 부안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대회장 전경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정말 저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바둑알을 참 잘 갖다 놓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남철을 한 3년간을 못했다가 올해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부족함도 있지만은 저희 부안군 바둑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 좀 좋은 성취감과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부안에 관광 명소를 좀 모시갈 수 있고 우리 바둑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최선을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제19회 조남철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결승전 모습입니다. 김도엽 선수고요. 2004년생으로 한국바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김태겸 선수의 모습입니다. 같은 04년생으로 한국바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김도엽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10분에 초읽기 2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 김도엽 선수와 김태겸 선수 두 선수 모두 한국바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김도엽 선수와 김태겸 선수 동갑이지만 김도엽 선수가 1년 휴학을 한 나머지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 두 선수는 학교 내에서 영혼의 라이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도 같은 만큼 좀 굉장히 바둑도 많이 두고 네. 라이벌일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두 선수가 위치에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실력도 비슷하고 이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이 두 선수의 실력이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내년에 열릴 입단 대회에서 또 강력한 입단 후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유망주의 선수들인데요. 네, 초반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두 선수의 기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흑을진 김도엽 선수 같은 경우는 실리를 선호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또 잘 잡힌 바둑이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거의 완벽한 기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이 선수하고 사실 바둑을 좀 몇 번 둔 적이 있어서 좀 느낀 것이 어느 하나 좀 모자라지 않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기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구생 생활을 같이 하신 건가요? 네. 김도엽 선수하고는 이제 연구생 5, 6조 정도에서 좀 많이 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김도엽 선수는 이 서울 연구생을 경험을 한 바 있고, 네. 이 상대하는 김태겸 선수는 서울 연구생 생활은 따로 한 적은 없었고, 기풍 같은 경우는 침착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 선수 침착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해올 때 맞받아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였고, 약점은 뭐 김태겸 선수 같은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선수가 거둔 성적이 또 굉장히 네. 좋은데, 네. 이 큰 무대 결승에서 준우승만 2차례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역시 큰 승부에서 긴장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하고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좀 못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출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태겸 선수와 김도엽 선수 모두 실력이 정말 출중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김도엽 선수는 또 올해 2개의 대회, 정조대항배와 전남교육관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네. 준우승도 2차례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배와 전남도지사배 이 2차례 준우승을 했고 이 두 선수 모두 루키리그와 내셔널리그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태겸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루키리그에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에서 활약을 했고 김도엽 선수는 올해 또 KBF 리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순천만 국가정원팀에서 또 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내셔널 바둑 리그죠. 네. 그만큼 이 학교 내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큰 두 선수일 것 같습니다. 초반 부분은 김태겸 선수가 적극적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눈목자구침일 때 백이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해오는 수법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또 김도엽 선수가 보통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모양의 변화를 진행이 되면 어떨까요? 저 우상귀에 있는 흑도라고 좀 잘 맞을까요? 네,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백돌이 이곳에 조금이라도 벽이 형성이 되면 이곳에 세력이 견제를 받아서 기분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석 선택이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에 지금 김도엽 선수 아래로 단수를 먼저 교환을 해두고 호구로 다시 단수를 두면서 이 진행이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진행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는 진행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백은 붙여놓고 끊는 것이 아니라 젖히는 수를 평소에 되게 많이 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상귀에 흑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적절한 수라고 판단이 되는 걸까요? 백도 네, 젖히는 수와 끊는 수 두 가지 모두 가능했던 장면인데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 본인이 좀 더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을 시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지금 흑이 처진 날일자로 두면서 모양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백이 이곳을 다가오는 자리가 또 굉장히 좋은 자리여서 아예 흑이 이 처진 날일자보다는 백에게 계속해서 응수를 강요하는 밀어나가는 이런 수법도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일단은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흑이 귀도 차지하고 변도 차지한 것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군요. 네, 사실 저도 이 형태를 처음 봤을 때는 백이 사실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추후에 활용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다가오는 자리로 인해서 이곳을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넘어가면서 또 집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백의 세력도 쌓을 수가 있는 모양이죠. 변화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백이 다가왔고 흑도 재차 다가왔는데 이곳을 바로 수를 내려갈 수도 있지만 먼저 이런 곳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얻고요. 네. 귀 같은 경우는 하나 막아두고 선수죠.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흑이 찔러서 응수를 하게 되면 역시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도
백이 완벽히 봉쇄를 한 형태가 됩니다. 백의 세력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네, 역시 다가온 수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러한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러한 진행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중앙 부근에서 먼저 활용을 해 갑니다. 먼저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수 같은 경우는 흙이 째고 나올 때를 기다려서 붙여가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조금 더 행마의 리듬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수들이 좀 기분이 나쁘다면 흙은 방금 다가간 자리로 백이 둔 자리로 입구자를 둔다거나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도 둘 수 있을까요? 네, 그랬다면은 이제 백에게 우변에서 자세를 변을 주겠지만, 내어주겠죠. 네, 이곳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 보니까 흙도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지금 김도엽 선수가 다가온 수는 역시 좀 더 실리를 추구하는 선수답게 실리에 민감한 수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이 붙여가자 흙은 하나 늘어서 참아 두었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막아간 것을 보면은 바로 건드려 갈 것 같죠. 역시 이 수법이 백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수법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진행 거의 호각의 진행이지만 그래도 백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근데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인가요? 사실 흙이 찔러오게 되면 거의 넘어가기는 불가능한 형태인데 이 자체 교환만으로 또 집을 어느 정도 줄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흙이 놓고 따야 하기 때문이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찝어갔는데 그냥 찔러가는 것은 백이 반대로 찝는 것을 교환당하게 되면 기분이 나쁜 모양인가요? 네, 이곳이 형태의 급소다 보니까 이곳을 허용해서는 기분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웅크려 갔고요. 네. 이 선택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 찔러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찔러간 이수 당연해 보이는 듯한 수인데 지금 네. 이 장면에서는 뭔가 국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했고요. 그렇다면 역시 이 중앙 부근을 막아서 두텁게 정비를 해뒀다면 국면을 전체적으로 더 주도권을 쥐고 두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양은 흙도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흙이 네. 굉장히 두터워 보이거든요. 역시 김도엽 선수가 실리를 선호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백에게 이 같은 실리를 먼저 내어주고 공격을 해가는 흐름이 조금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리로 먼저 챙겨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진행인데 두 선수 모두 평상시 연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역시 내년 입단대회 가장 또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준 높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라서 좀 인공지능의 공부도 많이 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흙이 간명하게 네. 잡아뒀죠. 근데 잡기 전에 흙이 먼저 이곳을 끊어서 백 모양의 조금이나마 흠집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끊었을 때 바로 넘어가는 수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넘어가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도 먹여쳐서 네, 따내겠죠. 따더라도 그때 흙이 젖히면 이제 백이 이어야죠. 네, 그때 자체적으로도 패의 맛이 남아 있어서 패가 난다면 역시 이곳에서 패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패를 들어가고 바로 패감을 쓸 자리가 많기 때문에 흙이 되는 모양이군요. 네,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간명한 수를 선택을 하면서 역시 백이 불만 없이 정리가 됐고요. 백이 지켜두는 자세가 있는 자세가 나왔는데 이 수로는 조금 더 정교하다면 호구 치는 수가 약간이나마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한 발 더 흙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쵸. 호구가 돼 있었으면 흑이 단수를 칠 때 밀어서 또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호구로 지켜뒀다면 약간 더 나았던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좀 백이 두텁게 진행이 돼서 그래프는 살짝 백의 손에 들어 주었습니다. 네. 침착하게 받아두네요. 사실 이 수는 그쵸. 인공지능은 좋다라는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받아도 살아있는 모양일까요? 네, 이 장면에서 잊기 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알기 쉬운 선택이라면은 이곳을 먼저 내려서서 네. 건너가는 수를 선수를 하고 이렇게만 진행을 시켜두고 손을 뺐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흑이 추후에 나가 끊더라도 자체적으로 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사는 공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곳을 빠져두고 손을 빼는 선택도 있었고 아니라면 중앙으로 나릴자행마를 해서 흑이 나와 끊더라도 이곳을 먼저 내려서게 되면 흑도 모양이 단점이 남아있어서 마냥 편하게 잡으러 오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끊는 약점이 신경이 쓰여서 지금 당장 잡으러 가게 되면 오히려 흑이 바로 죽게 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네, 흑도 위험 부담이 있었던 작전이다 보니까 백도 이렇게 과감한 선택도 가능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김태겸 선수는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정비를 해뒀고요. 김도엽 선수가 지금 이 좌하 쪽을 지켜뒀는데 물론 좋은 자리인데 형태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서는 이 우상기 부근 선수 교환을 굳이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은 이어서 교환을 하는군요. 네, 지금은 아예 이어버리고 건드리지 않으면 백이 먼저 내려서는 순간 집이 많이 깨지죠. 네, 이곳을 허용하게 되면 집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흑도 솔직하게 이 교환 해두는 게 지금은 담백하니 좋다라고 합니다. 담백하니, 네. 근데 방금 입구자로 두어간 수와 백의 좌변으로 벌려간 수의 교환은 백이 간격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실속면에서는 백도 괜찮지만 흑도 역시 이 돌이 흑돌이 놓여져 있는 것과 백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느낌이 다르죠. 네. 분명 체감할 수 있는 차이다 보니까 흑이 이곳 지켜둔 것도 훌륭한 자리입니다. 네. 일단 두 선수가 이곳을 계속해서 우상기 부근을 생략을 해두고 있죠. 우아기 백돌도 아직 상당히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돌이 놓이다 보면 아직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우아기 부근. 흑이 자연스럽게 하변 모양을 이런 식으로 키워가다 보면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저렇게 많이 튼튼하게 쌓아놨는데 곤마가 되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캐스터님은 지금 이 돌을 추후에 곤마로 물고 싶으신가 봅니다. 일단은 두 선수 아직까지는 이 돌들 뭐 공격 대상은 아니라고 서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좌상기 부분부터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모양의 약점은 흑백이 지금 붙여가고 나가 끊는 것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이곳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이 흑이 형태에 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까지 지켜두게 되면 백이 이 타이밍에 여기를 먼저 건드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받게 되면은 나가 끊기는 순간 흑이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항상 이곳 백에게 허용당하면 흑도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지켜두는 것 또한 한 수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지금 우상기를 먼저 젖혀가네요. 지금은 막았을 때 다시 젖혀서 공격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곳이요. 그렇죠. 네. 평상시라면 항상 흑이 이곳을 젖혀서 반격을 또 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바꿔치기의 형태가 일어나죠. 네, 백이 끊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끊고 이을 때
백도 이곳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되는데 한 번 더 늘어들 수도 있고 혹은 이곳을 또 나를자를 두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상변 부근을 나를자로 두어가는 곳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흑에게 이곳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시켜두면은 백은 이 귀 안정이 됐고 상변 모양은 또 상변 모양대로 키워 나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좀 더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김도엽 선수는 하나 젖혀두는 교환만 해두고 손을 빼갔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상변 모양이 백이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감각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역시 여기 끊어 잡는 게 실리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끊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이어두게 되면은 눈목자까지는 벌려갈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두지 않고 뛰어간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백돌이 아무래도 이곳에 찝히게 되면 이곳에서 흙이 조금이나마 엷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엷어져도 이 흙돌이 워낙에 또 활로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당장 백에게 공격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실속을 먼저 챙겨두는 게 좋았고 지금 도중에 백이 이곳을 도는데 흙이 이렇게 받는 자세가 굉장히 좀 보는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네요. 좀 아프죠. 네. 괴롭죠. 많이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흙은 그래도 빈상각으로 받아두는 것이 정수겠죠? 네, 자체적으로 억울하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받는 형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억울하지만 김도엽 선수도 참아뒀고 지금 현재 흐름은 거의 5대5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백이 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백의 집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이곳 좌 부근도 굉장히 착실하고 흙도 막 하변을 좀 키워 나가야 할까요? 네, 이 자리가 쌍방간의 중요한 요처라고 또 김도엽 선수도 느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백돌이 먼저 놓이게 되면 이 돌들이 확실히 두터움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처럼 흙돌이 오게 되면은 그쵸? 겁나죠. 백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한 수 받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에 또 제한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선수들이 감각에 의존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상변 쪽에 돌이 오죠. 네, 상변을 나를자 간격으로 벌려뒀는데 사실 이 수는 역시 지금 이교환 해버리고요. 하나 받아두어야 할까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이라도 더 가서 이게 은근히 흙돌이 자꾸 놓이다 보면은 이 두터움처럼 보였던 이 백돌들 곤마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이 백돌이 또 곤마가 되나요? 좀 심해 보이나요? 네, 근데 막상 이 두 눈이 나 있지 않은 형태는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곤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죠. 지금 흙이 있지 않았는데 먼저 찝어서 지켰네요. 김태겸 선수나 김도엽 선수나 결국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백돌이 놓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네, 이곳 추후에 엷음을 약점도 추궁해 갈 수 있다. 보이고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도 한 칸 받아두었고요. 네, 이곳 사실 이렇게 내도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곳이 언뜻 봤을 때 두터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또 자칫 공배가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수로는 이곳으로 향해서 이 백돌들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어주는 게 좀 더 괜찮았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들여다보는 자리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쵸. 자꾸 오다 보면 진짜 곤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곳 좌 부근을 흙이 막아갔는데 이 자리도 인공지능도 굉장히 큰 자리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백이 밀게 되면 흙이 막기도 조금 뭐한 것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바로 선수기 때문에 네, 좀 그쵸.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에 막아두는 자리, 또 굉장히 큰 자리고, 역시 또 실리를 선호하는 선수답게 이런 자리 빈틈없이 잘 찾아가네요. 이런 자리가 사실 실전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기 때문에 백도 중앙을 밀어갔고요. 확실히 뭔가 이 두 선수의 기풍이 김도엽 선수가 조금이나마 발이 더 빨라 보이고, 김태겸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두터움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의 포인트라면 어느 자리가 될까요? 지금은 네, 이런 곳은 흙의 기분 좋은 선수 자리고요. 하변 부근을 한 수 더 투자를 해서 집을 확실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중앙 부근을 이런 곳, 갈라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이죠. 반대로 백돌이 놓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두터움 차이가 상당해 보입니다. 네. 흙이 당장 나리자로 두게 되면 백도 밀릴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밀어야 할까요? 이곳이요. 네. 네, 기분 나쁜 자리로 듣는데 백도 이 돌 가볍게 보고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더 네. 밀어주게 되면 흙의 자세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생략해두고 또 반대로 삭감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집을 깨야 되는군요. 생무치 장면이죠. 여기서 흙이 붙여가자 백이 그냥 받아주지 않고 이었습니다. 오. 여기서 뚫어가면 어떡하죠? 이런 게 사실 이 라이벌들 아니면은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신경전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별거 대짱이, 아닌 자리에서 네. 반발이 일어났네요. 그냥 받아주기에는 찌르고 단수 치는 것까지 다 선수가 되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네. 붙였을 때 막아서 응수를 했다면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활용을 당하게 되면 백이 상당히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 가만히 늘어뒀다면 괜찮은데, 김태겸 선수는 이곳에서 라이벌에게 조금이라도 굴복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네, 늘기조차 싫었던 거군요. 네. 싸움을 유도해갖고 이로 인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국면이 됐습니다. 네, 흙도 바로 뚫어갔거든요. 아, 지금 이 응수가 약간 초점에서 벗어난 수입니다. 지금 이 수로는 이 형태에서 굉장히 좋은 수가 숨어 있었고요. 그 자리라면은 이곳이 있었습니다. 날일자요? 네, 이 수의 어떤 의도는 의미일까요? 네. 백에게 이수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수를 강요를 하고 나서 지금 돌이 지켜져 있는 방향이 이곳보다는 이곳으로 둬서 추후에 중앙 이 한 점을 움직일 때 또 도움을 주는 수인데, 흙의 이수의 효과는 당장은 백에게 관통당하면서 이상해 보이지만 역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관통당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지켜뒀거든요. 흙돌이 연결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텁게 연결을 시켜두고 내도를 정비를 했다면 괜찮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흙이 먼저 지켜버렸기 때문에 백이 이곳에서부터 찔러오면은 살짝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찔러오는 수가 이제 흙이 늘고 늘고. 한 칸 더 늘게 되면은 백돌 4점이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네, 일단은 이게 언뜻 봤을 때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막아가면 위험해 보입니다. 백이 여기 찔러올 때가 사실 흙이 좀 곤란한 형태고요. 당연히 평소라면 막아야 되는데 네. 끼웠을 때 이 형태가 자충으로 잡히게 되죠. 그렇군요. 그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도 뚫어가는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날카롭네요. 전투를 유도해서 바로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김태겸 선수. 백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끊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말 치열하네요. 사실 인공지능은 정말 담백하게 그 자리를 이런 진행을 선수를 뒀어도 해보고. 괜찮았다고 해요. 그럼 흙돌이 좀 타개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끝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끊는 것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돌의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되어서는 또 자꾸 상대 돌을 내 모양으로 몰고 있거든요. 그럼 귀에 흙 3점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흙이 상당히 엷어졌는데 일단은 그래도 끊어간 선택이 흙에게 약간이나마 기회를 줄 수 있는 수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으면 어차피 그 자리, 끼어가는 자리가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끊어간 걸까요? 네, 끼워서 어차피 이 4점, 내 돌 잡힐 만한 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끼어갔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이고요. 흙은 계속해서 이곳에 돌이 놓이지 않는 이상 이 백도를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흐름이 되어서는 흙 입장에서 괴롭죠. 백은 전부 두텁고 그리고 점점 백돌이 오면서 이 하변 부분도 엷어지고 있습니다. 저 자리까지 이어서 선수를 해두고 흙이 사실 관통을 해가면서 뚫어간 모양인데 흙돌만 지금 곤마거든요. 네, 억울하죠. 네. 나만 곤마고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판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백이 좋다고 하진 않네요. 내 집 차이면은 아직 충분히 흙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인공지능은 자신의 타겟 실력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속기 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국 같은 경우도 20초 초읽기다 보니까 굉장한 속기 대결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면 벌써 초읽기에 들어가고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20초 초읽기 정도 속기라면 이 타개하는 입장보다 공격하는 입장이 확실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국을 하고 있는 김도엽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이 현재 인공지능 그래프보다 더 비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한 점을 때려 먹으면서 하변에 날일자로 둔다든지 좀 침투하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런 거 흙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괴롭죠. 집으로도 상당히 손해고요. 네. 김태겸 선수는 확실히 흐름 자체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은 사실 이수, 김태겸 선수는 내돌도 먼저 안정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두어 간 건데 이수로는 여기서 공격을 해가도 네, 상당히 그럼 잡힐 것 강력하게 같은데요. 잡힐 것 같으신가요? 네. 안 잡히나요? 사실 상당히 위험해서 진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잡힐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김태겸 선수는 크게 내가 뭔가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태겸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하게 판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잡으러 가지 않은 건 상당히 놀랍네요. 네. 그렇죠. 지금 날일자로도 오갔는데 백이 먼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보다는 미는 수가 괜찮았다고 하고요. 맞겠죠. 그때를 기다려서 들여다봅니다. 그럼 백이 이어주게 되면 그때 살겠다는 걸까요? 그때 이 중앙도를 돌봐주면 이 교환 자체가 이미 흙이 웃어주고 있는 교환이다 보니까 웃어주고 있는 네. 교환이요? 네.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이 와서는 붙이기만 해도 사실 흙이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간격이 넓죠. 그렇죠. 그냥 뒤로 다 받아주기에는 방금 날일자로 두어가는 것이 좀 민망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도르의 체면이 더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라면 아마 또 기세의 진행이 이어질 것 같은데 김도엽 선수 일단 그곳을 막아가네요. 그 수라면 역시 이 흑돌들 먼저 안정을 취해주고 만약에 이 흑돌들이 이렇게 두터움이 형성이 되면은 추후에 이 백돌들 공격을 또 네. 조금이라도 노려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백이 이 흙 무시하고 그냥 여기 관통해버리면 됩니다. 뭐 사실 곤마기는 죽을 하지만 돌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관통을 해도 충분한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끼어관수는 일단 세 점은 주기 싫다는 의미일까요?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네. 단수 맞기 싫다라는 뜻이고요. 끼워서 이런 진행이 되어서는 분명히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흙이 단수 치지 않고 늘었을 때가 살짝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 끼어관수는 바깥으로 두게 되면은 본인이 세 점도 주지 않고 기도 다 먹겠다는 의도가 담긴 수군요. 네. 김도엽 선수 여기까지 버텨가네요. 반발해갔습니다. 근데 중앙 흑돌이 지금 괜찮을까요? 사실 아까 씌워간 것도 거의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터치면 그냥 네. 죽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실 흙이 네. 여기까지 버틴 수로는 지금 중앙 보살펴 줬어야 되고요.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깔끔하게 타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만으로도 사실 피해를 좀 줄인 느낌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흙은 뚫어가는 것보단 지금은 중앙을 한번 돌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김도엽 선수의 판단은 결국에 백에게 이곳 허용에서는 뭐 집으로 장기전 가봤자 어차피 승산이 별로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중앙 흙 곤마의 생사가 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 짓겠습니다. 승부처죠. 네, 이 정도로 사정권 안에 들어오니까 김태겸 선수 참지 않네요. 네, 과감하게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떡하죠? 여기 중앙에 끊는 약점도 있고 방금 백이 들여다본 곳에 약점이 너무 많은데요. 웬만한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마가 살더라도. 흙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한 시간도 너무 짧다 보니까 완벽히 타겟 수순을 읽어내기가 확실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제한 시간이 짧다 보면은 타개하는 입장보다는 공격하는 입장이 조금 더 편할까요? 네, 확실히 기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타겟을 자체로도 좀 약해서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은 제가 김도엽 선수였다면 지금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막 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결승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마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당장 잡으러 가지 않고 백은 하나 들여다본 수는 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흑에게 응수를 그야말로 물어보는 거고 이어만 주면은 자체로 손해가 없고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추후에 이 중앙 흑대마 잡으러 갈 때 분명히 도움닫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네. 지금 이 수는 제 느낌에는 김도엽 선수가 압박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로 보입니다. 네. 자체로 응수가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당장 받지 않게 되면은 상변 흑돌이 많이 위험한 상황일까요? 그쵸. 일단 여기 관통당하는 순간 이 흑돌들 그리고 추후에는 이 우변 침투까지도 걱정을 해야 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겸 선수는 근데 진행해 나가는 수순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잡으러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교환은 다 해두고 좀 확실하게 자물쇠를 걸어놓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확실한 거를 선호하는 선수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다라면은 그 길을 찾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안전하게 시간 연장책들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이곳 저쪽할 때 네. 흙이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죠. 보통 상황이라면 끊어가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대국자가 느껴지기에는 여전히 이곳은 방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백이 끊을 수도 있지만 호구를 치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곤란하죠. 흙도 끊어서 받아 주었고요. 이제는 좀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잡으러 가겠죠, 정말. 네, 일단은 잡으러 가는 거 가능해 보이는데 네, 잡으러 차단하네요. 갑니다. 사실 차단을 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막아서 차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눈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막았더라도 괜찮은데 입구자로 일단 차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초읽기가 짧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확실한 수들을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흙이 여기 늘었는데 그래프가 저렇게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백이 통째로 잡으러 가면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리는 것이 안 된다, 8점을 살리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죠. 네, 일단은 역시 살리는 수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을 때 호구를 치게 되면 상당히 좀 엷어 보이는 듯 하지만 막상 완벽히 봉쇄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흙이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4집 간의 차이면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안 나네요. 그렇죠. 네, 역시 대국자가 이 정도 덩치의 돌을 버리고 장기전에 이어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흙이 뚫어간 장면에서 흙의 대마가 죽게 되면은 실전적인 심리에서도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백이 잡으러 갔고요. 근데 막상 사실 네. 네,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보태주기긴 했지만 이 하변 또 충분히 지켜뒀고 우상기에서도 약간이나마 이득 봐서 그런 점들 때문에 차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집반의 차이면 초읽기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직 한참의 바둑이 아닐까 그쵸? 싶었는데요. 갈 길이 멀죠. 지금은 이 흑대마 백이 이런 식으로 팽마하기만 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세 점을 잡더라도 자체적으로 살지 못하죠. 네. 네, 지금은 잡힌 형태가 됐습니다. 좌변에서도 한 집이 나지 않는 모양이고요. 그렇죠. 좌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뛰더라도 붙여서 눈이 나지 않습니다. 와,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연장책을 쓰네요. 하나 단수를 쳐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흙이 그래도 받아두어야 되는 모양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받아둬야 되는데 아마 흑 입장에서는 백이 그냥 잡으러 왔을 때 사는 수가 더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 부분을 먼저 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흑이 진짜 억울한 게 혹시 아직도 못 살아 있나요? 뒀는데 못 살아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리더라도 여전히 잡으러 가서 이곳의 단점은 있지만 막상 끊는다라고 해서 당장 백돌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세 점이 잡을 수 없다면 백의 돌을 오히려 잡아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금방 전에 흑이 늘어간 수로 중앙 대마를 살려뒀다면 그 정도 차이였는데 다시금 백이 잡으러 가면 이 흑대마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김태견 선수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좀 확실한 수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태겸 선수는 정말 안전제일주의자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학원에서 보면 이런 선수들이 참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경솔한 수가 등장을 하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경솔한 수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린 학생들은 지금 여기까지 연장책을 쓰자 김도엽 선수도 더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을 빼갔고요. 이제는 살아있는 모양이죠. 이제는 사란 연결이 된 봐야 모양일까요? 네. 여전히 백이 끊으면 이 두 점이 백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뒤로 붙여서 흙이 네. 연결을 해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또 선수 교환을 하고 또 붙여간다거나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때리는 자리가 없으면은 이 모양 자체도 불확실하고요. 백이 끊었을 때 때리면 그냥 젖혀서 살려주면 되죠. 근데 이미 백은 이 잡혀있던 세 점을 살리면서 이 흑돌 8점을 잡아냈기 때문에 김태겸 선수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착한 바둑들이 좀 실전의 대국자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이게 좀 잡으러 와서 상대의 실수, 손해를 유도해야 되는데 잡으러 와주질 않으니까 빈틈이 보이지 않는 네. 거죠. 답답합니다. 이 김태겸 선수를 평가를 할 때 이 한국바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대국 내용은 별로 긴장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간의 이 결승전 경험에서 그래도 한층 더 성장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침착하게 두기가 사실 결승전이라면 이 판 이기면 바로 우승이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당히 침착하게 바둑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이런 정도 내용을 평상시에 늘 보여준다면 김태겸 선수 입단을 해서도 좋은 모습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좀 완벽하게 끝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김태겸 선수는 이 요소를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수는 일단은 김도엽 선수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흑대마를 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많았어요. 이곳도 백에게 빵 때림을 하나 허용당하고 일단 이곳 백에게 내어준 게 너무 뼈아프죠. 아니, 귀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모양이죠. 근데 언뜻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10집 차이의 형세로 네, 근데 그래도 10집 차이면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 그래도 네, 역전 당할 만한 바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엽 선수도 지금쯤이면 형세를 알고는 있지만 차마 결승전이라서 좀 도를 거두지 못하고 네. 있는 수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결승전이기도 하고 영혼의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벌한테는 질 수 없죠. 네, 더 지기 싫죠. 프로 입단하고 나서나 아니면 하기 전에 라이벌이 있으셨나요? 저도 뭐 같이 공부를 하던 뭐 연구생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뭐 라이벌이 많았습니다만 정말 지기 싫었거든요. 한 판 질 때마다 너무 열이 받고. 평소보다 스트레스 더 받죠. 네. 같은 승부를 하는 승부사의 입장에서 이 김도엽 선수의 심정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씩이나마 차이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바둑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좀 잘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수도 백이 먼저 젖혀서 팩감 자체가 흙이 워낙 좀 백에 비해서 적거든요. 결국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백을 살려두는 가치 자체가 줄어들어서 먼저 물어보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만한 변수마저도 김태겸 선수는 만들기 싫나 봅니다. 근데 오늘 보여준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김태겸 선수 그래도 한 번 우세를 장악하고서는 김도엽 선수에게 거의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김도엽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벌써 그래도 5집까지 따라왔거든요. 뭔가 네.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좀 너무 멀어 네, 보이는데요. 너무 멀어 보일까요? 네. 좀, 많이 쫓아오기는 했는데 네. 결승점에 다다라서 이제는 정말 쫓아갈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결승전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두 선수 올해 참 많은 결승전을 소화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겸 선수의 이런 침착한 모습은 사실 경험이 없다면 나오기 힘든 모습입니다. 올해 이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준우승 그리고 대회에서 3위만 5차례를 올해 기록을 했는데 김태겸 선수 그래도 이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던 흐름 이번 조남철배에서 시원하게 뚫어낼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동갑내기의 선수인 만큼 좀 라이벌 의식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대결에서만큼은 김태겸 선수가 웃을 만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 올라온 김도엽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어느 정도 출중하다는 걸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판의 패배를 역시 본인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대기 3집 승을 거두면서 김태겸 선수가 조남철배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개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김도엽 선수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바로 좀 선뜻 복귀를 진행하진 못하네요. 김태겸 선수 오늘 보여준 내용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겸 선수 기풍을 충분히 살린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상식 장면이고요. 우선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다음 대회에서도 이렇게 출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요. 부안군 바둑협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생활도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 1월에 있는 지역연구생 입단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전북 부안군의 전경인데요.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네, 제19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렸습니다. 김태겸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이 두 선수 영혼의 라이벌답게 굉장히 치열한 내용 선보였는데 결국에는 김태겸 선수가 한층 더 안정적인 내용 선보이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좋은 내용 보여준 만큼 올해 있을 지역 입단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노경 캐스터님 오늘 정규방송 데뷔 방송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 좀 처음 정규방송 데뷔를 하다 보니까 많이 떨려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해서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 바둑TV 간판 캐스터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9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해설위원, 저는 김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